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애청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고양이를 아시나요? 알죠? 누굽니까? 불쌍한 양. 불쌍한 양. 예, 그것도 맞을 수 있고요. 아마 이것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어릴 적 TV 만화 톰과 제리. 이거 기억 다들 하시죠? 네. 로키에서 나왔던 주인공 고양이 톰.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또 다른 주인공인 생쥐 제리에게 맨날 당하기만 하는 톰. 어린 시절에는 보통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영리한 제리가 멍청한 톰을 혼내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리가 톰을 골탕 먹일 때마다 박수까지 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요, 최근 유튜브에서 재미난 걸 봤어요. 톰과 제리의 명장면. 이 톰이 당하는 모습만 이렇게 모아놓은, 편집해서 모아놓은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어린 시절에는 그걸 박수까지 치면서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톰이 너무나 불쌍해. 네. 그런 생각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이게 아기 공룡 둘리에서도요, 둘리나 도우너 같은 애들에게 맨날 당하던 고길동. 예전에는 이 고길동이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은 고길동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이잖아요. 역시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그런데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만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톰과 제리에서 제리가 아주 맛있게 먹던 치즈, 이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치즈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무슨 스위스 치즈 아니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정확한 이름이요, 에멘탈 치즈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치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의 한 조각, 뭐 이런 식으로 불릴 만큼 스위스를 대표하는 고품격 치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정확한 기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세기 기록을 보니까요, 겨우내, 그러니까 겨울 동안 우유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프스에 있는 고산지대 사람들이요, 이 에멘탈 치즈와 비슷한 치즈를 만들었었다.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에멘탈 치즈 말고 대부분의 다른 치즈에서는 구멍 뚫린 게 없잖아요. 구멍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에멘탈, 이 스위스 치즈에는 다른 치즈와 달리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까요? 혹시 친환경 제조법을 써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유, 다른 치즈들도 다 친환경 제조법을 쓰는데 이 에멘탈 치즈만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 전통적으로 만드는 에멘탈 치즈는요, 저온 살균을 하지 않은 생우유로 만든대요. 근데 그게 그냥 치즈는 안 되겠죠. 여기에 박테리아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 박테리아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람에 유익한 그런 박테리아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숙성되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이 박테리아가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효나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이 치즈에 구멍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멍의 크기는 제조 과정의 온도, 그리고 산도, 숙성 기간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멘탈 치즈의 구멍을 보면 불규칙적이죠. 구멍의 크기도 다 다르잖아요. 실제로 에멘탈 치즈를 보면요, 체리만한 것에서부터 이 호두만한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톰과 제리 만화에서도 이 제리가 가끔은 에멘탈 치즈 구멍에 숨어서 톰을 골탕 먹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가도 오른다고 하는데 치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치즈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구멍이 특징인 에멘탈 치즈, 여기서 따온 경제 이론,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안전 이론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일명 스위스 치즈 이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 왜 꺼내느냐? 안전 얘기 나왔으니까 아마 눈치를 다들 채셨을 거예요. 최근 발생한 우송 지하차도 참사. 이거를요, 스위스 치즈 이론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일단 재난이나 참사에 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론 하면 아마 다들 이거 생각하실 거예요. 하이니 법칙. 네. 이거 여러 차례 경굴진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 미국의 보험회사 트래블러스의 위험관리부서에서 근무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 이 양반은 맨날 이 사고에 관련된 통계를 접하다 보니까 무려 7만 5천 건이 넘게 이거를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규칙성을 발견했다는 거죠. 신문 일면에 나올 만한 산재, 그러니까 대형 산재 현장에는 그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300건의 지나치기 쉬운 징후, 그러니까 전조가 있었다. 이런 규칙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1대 29대 300. 이게 하이니 법칙이잖아요. 즉, 작은 것을 관가하면 나중에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 하이니 법칙은 도미노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맹점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왜냐? 아무래도 보험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 개인들에게 있다. 이게 바로 하이니 법칙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요. 작은 사고를 봤었을 때 그냥 넘어가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개인들이 쌓이면 결국 이게 뭐가 되느냐?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작은 사고가 있었을 때 양심적인 개인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개인들의 일탈, 비도덕성,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소중한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지하 참사에 대해서도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 책임자 찾아내. 책임 공방이 한창이잖아요. 이 충북도가 잘못한 거야? 청주시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경찰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이전 참사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 12구 참사,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용산구청이 잘못한 거야? 경찰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소방청이 잘못한 거야? 책임 공방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과연 책임자를 찾아서 그 사람만 처벌하면 다시는 비슷한 재난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거 책임자 찾아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책임을 따지지 말자. 그 책임자 그냥 봐주자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잘못한 공무원이나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자칫 처벌로만, 특히 가장 일선에 있는 말단 공무원만 처벌하고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커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12구 참사 때도 책임 공방만 하다가 윗대가리들은 다 빠져나가고 말단 공무원 몇 명 처벌하는 것으로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누가 책임져야 될지 애매할 때는 다 같이 책임을 지면 안 되나요? 다 같이 책임지는 거.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더 잘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스위스 치즈 모델이 바로 박 PD가 얘기한 것과 맥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스위스 치즈 모델, 요게 하이니 법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스위스 치즈 모델은요, 누가 만들었느냐? 1990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즈란 교수님이 창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이 스위스 치즈를 너무나 좋아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 치즈를 먹다가 머리가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거죠.
치즈 먹고 이거 맛있어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연구하고 있었던 그 연구에 해답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아유, 리즌 교수님이 다르긴 다르네요. 보통은 와인도 땡기는데? 이런 생각이 번뜩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랬을 텐데 이 리즘 교수님은 박 PD 얘기처럼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떠올렸던 아이디어는 뭐냐? 참사나 재난은 어느 하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능과 장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허. 아니, 이 구멍 숭숭 뚫린 치즈를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진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들어가다 볼게요. 뭐냐면요. 앞서 얘기처럼 이 스위스 에멘탈 치즈는 구멍이 불규칙적으로 숭숭 뚫려 있죠. 근데 이거를 보통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이게 2석장 정도로 이렇게 겹치게 되면 몇 번 하지 않아도 금방 구멍이 겹쳐서 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구멍이 뻥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렇게 잘라진 치즈가 10개, 20개 이렇게 된다면요. 같은 위치에 구멍이 겹쳐서 젓가락으로 그 구멍을 끝까지 관통할 확률 매우 낮지 않을까요? 네. 리즌 교수는 바로 이 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개의 치즈 겹이 바로 사회안전망이 아닐까. 사회안전망이 돼준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즉, 작은 사고가 여러 개 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중앙에 이 여러 겹 중에 한두 개가 이 구멍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 겹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이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 겹 중에 단 하나의 치즈만 겹치지 않아도 앞서 얘기처럼 구멍을 끝까지 관통할 확률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불가능해지잖아요. 네. 모든 사회 안전망이 다 작동하지 않더라도 단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누구든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가 큰 사고가 돼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 다음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 다음에 있는 사람이 이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뭐 실제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비해서는 사망 사고가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안전벨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충돌 직전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마저 못 듣고 충돌 위험이 커질 경우 알아서 멈춰주는 기능까지 도입이 됐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씩 안전 장치들이 갖춰지면 당연히 사망 사고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사망까지는 보통 이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확률이니까요. 뭐 0.00 몇 %의 확률이긴 하지만 우연찮게 이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갑자기 일렬로 배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 우연이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치즈의 겹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구멍이 너무 크더라도 다른 구멍들을 그냥 숭숭 뚫을 수 있잖아요. 구멍이 너무 커서 발생한 문제라면 이거는 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리지 교수는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한 것은 하인리 법칙에서 이야기하듯 개인의 일탈, 그냥 넘어간 일탈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해석은 이 치즈의 겹이 너무 적거나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기후 위기로 장마가 극심하다는 경고가 이미 나왔는데 또 지난해 비슷한 이 참사 있었잖아요. 강남에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치즈의 겹을 늘리거나 구멍을 메우지 않은 국가 시스템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기상청에서 폭우를 예보했으면
충북도청, 청주시청, 그리고 거기 해당 구청이 흥덕구라면서요. 역의 담당 관청은 물론 지역 경찰, 소방 이런 데서 미리 점검했어야 됐는데 이거 했는지 너무나 의심스럽죠. 다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수수방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얘기가 뭐냐, 이 에멘탈 취재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 크게. 그리고 저희도 이 참사 일주일 전에 12년 만에 폭염이다. 기후 위기가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재앙이 나타날지 모른다. 이런 방송을 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일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가장 빨리 연락되는,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빨리 연락되는 단 하나의 지자체라도 독려를 해서 여기를 점검했었더라면, 점검하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했었더라면 아마도 소중한 목숨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스위스 치즈 이론에서 이야기하듯 뭐 다 작동하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단 하나의 시스템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뿐만이 아니에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12구 참사, 이런 데에도 단 한 개라도 제대로 작동했었더라면 우리 국민들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참사는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참사도 천재지변이 아닌 이유는요. 인재인 이유는 이 구멍이 숭숭 뚫린 그 상태,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방치한 컨트롤 타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방치한 책임, 이 컨트롤 타워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정부나 언론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 책임 공복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제일 잘못했네. 그런데 가장 잘못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 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치즈를 여러 겹 싸고 구멍을 메우는, 즉 시스템을 보강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거,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책임 공방만 하는 그 술수를 쓰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예. 누가 잘못했냐? 굳이 따지면 다 잘못한 거죠. 잘한 놈이 없는데. 그렇죠. 잘한 놈이 없고, 근데 이 말단 공무원보다는, 이 한두 명의 말단 공무원보다는 가장 위에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임이 거기에 가장 커 보인다는 게 이 스위스 치즈 이론이 지적하는 거예요. 즉, 이번에도요, 이 말단 공무원 한두 명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또 우리나라 어디에서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송에서 이런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거고, 이 치즈 겹도 몇 개 안 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한 명이 담당하려면 아이언맨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톰과 제리의 톰처럼요. 이제는 진짜 당하지만 말고요. 지금이라도 치즈의 겹을 두껍게 쌓고 구멍을 메우고 제리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 치즈의 겹을 더 두껍게 쌓고 구멍을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 컨트롤 타워를 바꾸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고 있잖아요. 네. 뭐 일단 내년에 또 기회가 오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